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뭐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화면에 제가 출력해 놓은 내용을 보시면 얼추 알 것 같고요. 그나마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짧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최근에 제 상태라고 할까, 그 심정을 한번 잠깐 토로하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4.15 총선 때 그 63대 3, 그러니까 인천 연수구에서 그 이상한 숫자 있다고 발표해서 그때 오히려 저놈들 뭔 얘기를 하나 싶어가지고 제가 검증하고 이제 이 부정선거라는 쪽에 그 달려들어서 이렇게 이런저런 그 자료를 만들고 속속고 하던 거 생각하면 그때는 진짜 한 2박 3일 정도는 콕팍 세면서 뭔가 막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고 하니까 그렇게 무던히 노력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좀 자료만 정리하고 그냥 내 스스로라도 뭔가 확신을 갖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혼자서는 끙끙 앓으면서 작업을 하고 했었는데, 요즘 이제 이번에도 제가 이제 좀 방향을 달리해서 이번에는 제일 큰 모수라고 그러나, 약간 그 대수 선거 인수에 문제점이 있겠다. 이제 저쪽에서 그 뭔가 조작이 있었다면 그 조작 흔적은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 제일 큰 수에 있겠다 싶어서 올해는 그걸로 한번 해볼까 해서 저 자료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워낙 이전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자료가 나와서 그걸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제가 한 일이라고는, 단순히 그 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하기 좋게 이렇게 잘 취합을 해서 그걸 좀 비교적 쉽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온 걸 제보를 했는데, 여러 군데 제보한 중에 박 변호사님께서 제 제안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박 변호사님 채널을 빌려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니까 요즘은 참 속이 오히려 후련합니다. 제가 속에 막 이렇게 뭔가 생각 갖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고 그런데 얘기할 사람은 없고, 동네 형님들한테 얘기하면 그딴 얘기는 그만하라고 하면은 그냥 찍사고. 그래서 참 실망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하여간 그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매일 밤늦게까지 이렇게 촬영을 하고 하면서도 참 마음은 편안합니다. 제가 앞으로 개선안이라고 내놓을 거가 채택이 되든지 안 되든지, 아니면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증명해내는 내용들이 실제로 무슨 그 선거 무효 소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건 미지수고, 안 돼도 사실은 지금 단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견을 들어주고 또 격려의 글도 댓글로 남겨주시고 해서 참 힘이 납니다. 간혹 분탕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그 사람들은 제 방송 내용을 안 보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전제하에 그냥 개무시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느낄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력도 쌓이고 마음도 편해지고 하다 보니까 방송하는 내용이 조금은 말도 빨라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게 개선안이 어떤 식으로든 어떤 요로를 통해서 그게 반영이 되든 이제 그때까지 좀 여러분들께서 같이 공감을 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얘기하는 게 제 생각이 다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댓글이나 이런 걸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제가 혹시 분석하거나 하는 데서 오류가 있고 한 부분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바로잡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제가 개선안이랑 관련해서 이 투표관리관 인장, 도장, 요걸 주제로 들고 나왔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 조금 더 확대하면 국민의힘, 또 더 넓게 보면 범보수 측, 이쪽까지를 아울러서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무슨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좌파 그 출신들을 비대위원으로 해가지고 걔들 말을 너무 신경 썼다는 건 뭐 오만 뭐 지나고 나서야 뭔 소리는 못 합니까, 그죠? 근데 지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투표관리관 인장. 이게 저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한 달인가 한 달 전인가에 이 얘기를 화두로 던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 무슨 무슨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 그랬었나요? 줄이니 뭐 국회를 아예 세종으로 다 옮기니 뭐 그런 거에 버금가는 정도의 비중으로 얼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 될지 알고 굉장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 투표관리관이 이제 사전 선거를 할 때 프린터로 출력이 돼 나오면 지금은 그대로 인쇄가 돼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장의 기능이랑 이 선거 용지에 찍히는 인장이랑은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 기능 자체가.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이거를 뭘 생각해서 양보를 했나 아니면 아예 안 찍어도 되는 쪽으로 판단을 했나 생각해 보면 결국 표가 안 된다였을 것 같아요. 그죠? 표가 안 돼. 왜냐? 지금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이제 표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숫자를 따지면 뭐 이번 주에도 저 광화문 광장에 뭐 모여서 집회를 많이들 하고 하셨는데 눈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 사람들 숫자였겠죠. 그러니까 선거 기획을 하는 그 담당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 이 수가 전체 국민의 유권자들의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인장을 안 찍게 해도 괜히 인장 찍겠다고 시비 걸어가지고 뭐 시비 거는 듯이 해가지고 이걸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 선거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저 같은 사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 측에서 주장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 주장하는 사람들 표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 표를 얻기는 어려워진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인장을 안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게 왜 그 이번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부분은 좀 이따가 이렇게 그 그림 뭐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고요. 기왕 인감 얘기가 나온 김에 동양대 이러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무슨 학교인지는 다들 빡 떠오르시죠. 주민 동양대 표창장 위조해가지고 부산대 의전인가 제출했다는 그거 아니에요. 요거랑 비슷하게 제가 겪은 게 있어서 최근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 인감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 좀 그 느낌이랄까 중요도가 희석됐는가는 뭐 하기사 말 안 해도 이거 표창장 위조한 걸로 해서 그 2년의 이죄가 유죄로 포함됐나 어쨌나 모르겠네요. 그때 무슨 뭐 뇌물이니 유죄수 뭐 감찰무만이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약간 2심이 2년 받고 구속 안 되고 확정 판결 나기 전에 지금 국회의원 선거 나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나라인데 여기다가 무슨 도장 얘기를 한다는 게 참 황당하긴 하죠. 황당은 아니고 이게 왜 황당해야 될 일이지?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게 그냥 정당한 것처럼 돼버렸으니까 까짓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가지고도 이런 과정이 이렇게 중요하게 과정을 거쳤는데도 재판 결과가 2년 2심에서도 받고 구속도 안 될 정도인데 그깟 투표관리관 인장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된 거죠. 제 이제 경험이 최근에 제가 제 물건을 소매로 파는 거는 뭐 최근까지 거의 유일하게 지마켓에서만 팔았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지마켓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온 게 아니고 입금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여간을.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문의를 했더니 메일을 보냈는데 못 봤네. 봤다. 못 봤다. 보래. 봤더니 거기에 이제 무슨 법률이 바뀌었나? 본인 인증하는 그런. 그래서 법인 인감이랑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제가 거기다 물건을 파는데 왜 그 회사에서 제 주주명부를 회사 주주명부를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보내래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이랑 인감은 법원에서 받아서 이제 어차피 스캔으로 떠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니까 보내는데 주주명부는 제가 만드는 문서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주주명부 이러면 이제 주주주 누가 있고 주주인금 하기만 날짜 도장 대표이사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는데 이게 이제 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민 표창장 생각이. 그래서 제가 거래 명세서를 가끔 만들 때 꼭 저는 이제 뭐 별로 실질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중요하진 않은 내용이라 저는 거래 명세서에다가 도장 대신에 가로 열고 직인 생략 그러고 보내거든요. 근데 꼭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장 보내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평소에 이렇게 법인 인감을 스캔을 떠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주주명부를 지마켓에서 내라고 하길래 요 그냥 빈 엑셀 문서로 만든 주주명부에다가 여기 스캔됐던 거를 이렇게 옮겨서 이제 출력하면 모르겠거니 해서 요거를 이렇게 이미지를 덧씌워서 요거를 PDF로 만들었죠. PDF로 출력을 하면 PDF 파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등기부 등본이랑 뭐 인감이랑 그거는 스캔을 떠야 되니까 천상. 그렇게 해서 스캔 뜬 거랑 요거 PDF 파일이랑을 주주명부 PDF로 만든 걸 같이 보냈어요. 나라에서도 이게 뭐 유죄니 무죄니 다투는데 몇 년이 걸리는 일인데 이게 연락이 왔어요. 주주명부 다시 내래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여간 모르겠는데 기계에서 필터링이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빈 종이 출력하고 거기다가 인감을 찍은 다음에 그 문서를 스캔을 떠서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어. 어떻게 됐어? 이틀 뒤에 돈이 들어왔어. 이게 일개 민간 회사에서도 이 인감에 대해서 물론 자기네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강하게 인감을 취급하고 하는데 예? 이게 표창장에 그 이미지 떠가지고 한 것도 그냥 어쨌든 의존원에서 그게 반영이 돼서 합격이 되고 뭐 최근에는 어쨌든 취소가 됐지만 그걸로 지금 온 나라가 그 시끄러웠던 게 벌써 몇 년이에요. 예? 뭐 그냥 인감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렸고, 자, 이 투표관리관의 인장 이게 왜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실패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느냐를 보면은요, 이게 그죠? 이제 투표를 하러 들어가면 이렇게 테이블에서 본인 인증하고 이렇게 두 장이 출력이 됩니다. 비례대표하고 지역구하고. 그러면 요렇게 이제 출력된 투표 용지에 무기가 인감을 찍게 되고 여기 올해는 바코드가 있었고 뭐 전에는 QR코드가 있었죠. 여기 도장을 찍으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여기에 여기 음성군 같으면 음성군 뭐 선거관리관의 인 그렇게 해가지고 한글로 똑바로 보이게 그냥 이건 인감을 찍어서 스캔을 쓴 것도 아니고요. 그냥 동그란 거에다가 글씨만 뭐 보이게 써놓은 거야. 그걸 여기다 씌워서 인쇄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하실 때 우리가 왜 무슨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인감 첨부하고 하고 있는 그런 인감의 기능이랑 얘를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표 용지에 찍히는 이 도장, 그러니까 그 옆에 앉아 있던 사람이 자기 도장이든 아니면 막 도장이든 모르는 그 도장을 찍은 순간에
이 사람이 이걸 막 유효한 투표지로 인증이 되고 막 뭐 이런 거창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가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외부에서 뭔가 이 투표소에서 있을 수 있는 이런 투표용지를 출력을 해서 넣을 수 있는 백도어를 열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 아까 왜 인쇄된다고 하는 이 관리관 인장 이미지가 선관위에서도 발표했잖아요. 서버에서 복원하고 있다면서요. 서버에 이 각 투표소인지 투표군지는 하여간 모르지만 그 관리관의 도장을 미리 인감을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이 투표용지가 출력될 때마다 음성이면 음성, 서울이면 서울, 그 해당되는 관리관 이름을 동그랗게 그림처럼 그려가지고 그냥 출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1번 서버에다가 가상의 숫자를 왕창 때려 넣어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몰아주는 작업을 한 다음에 제3의 장소에서 대량으로 요 똑같은 투표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넣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넣는다. 뭐 개표 전에 넣든지 아니면 개표 전에는 일단 개판 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지역만 불복 소송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뭐 왕창 뭐 심권을 넣든 뭘 하든 해서 숫자만 때려 맞추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 인감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걸로 해서 또 이게 그냥 이 서버에만 없어도 말이 돼요. 근데 이 서버에서 그러면 제3의 장소를 한번 가상해 볼게요. 이걸 진짜라고 하면 또 제가 음모론자 되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인감을 이 가공의 장소 거기에서 이 투표용지를 여기 예를 들어서 4명 하나 둘 셋 4명 들어올 때 숫자가 만들어질 때마다 찍어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는 거는 봉인진이 하여간 투표함이 뚜껑이 열리는 상황만 보면은 그게 한 장이냐 100장이냐의 문제인 거지. 한 장 넣어도 한 번이고 100장 다발 넣어도 한 번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고 의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감이라고 하는 게 설사 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이 사람의 인감이 서버에 사전에 보관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죠? 없고 이 사람이 자기 아들내미 도장을 찍건 뭐 자기 인감을 찍건 업무용 도장 갖다 찍건 어떤 도장이든 실제로 여기 인주가 묻은 도장이 찍혔다고 하면 이게 들어올 틈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방화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투표용지가 무슨 보관소를 거쳐서 개표소를 가고 뭐 하는 과정에서도 이 투표용지는 여기서 만들어졌다는 거를 증명하는 그 도장인 거지, 이 투표지가 무슨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거나 계약할 때 사용하는 인감처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게 요 관리소 이제 투표구 내에서 출력됐다는 거를 인증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인데 이걸 열어놓은 거예요. 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야. 그냥 투도어로.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공병호 박사님 자료를 인용해서 했던 게 사전선거, 당일선거, 민주당, 국민의당. 민주당이 사전선거에서는 203대 이게 100 아니야 42 숫자도 다 기억하네. 당일에는 민주당이 112석 110석 135석. 그래서 이거를 총량으로 합치니까 득표율로 총 합쳐버리니까 민주당은 165, 얘는 이쪽은 90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사전선거에 부정의 요소가 많다, 의심이 된다, 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이거예요. 이거 인감을 어디서 대량으로 뭐 서버에만 들어가면 그 인감은 받아서 그냥 출력하니까, 예? 어디선가 이 표를 만들 수 있고 만들어서 여기에다 넣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요건이 이 인감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뭐 막 될 것 같아 가지고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정말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이 이건데, 핵심. 이것만 해도 지금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가 있는데, 거의 차단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인장 얘기가 나오면서 사전선거에 부정이 있네, 이런 얘기가 막 희석이 되고 이 프레임으로 이제 씌워가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이게 프레임을 씌우는 측은 어디겠어요? 뭐 민주당 쪽이겠죠. 어쨌든 전에 사전선거에서 덕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맞대응으로 국민의힘이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 측에서는 엇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억지로 까는 얘기. 사전선거를 없애자고 나오네? 예? 한동훈 위원장한테 우리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저는 상당수라고 봐요. 그 일부다 상당수가 그냥 인장만 없앴어도 이 리스크를 완전히 줄이고 이 비율을 많이 격차를 줄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인장 없애는 거는 정말 한 달에서 한 달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문제를 제기할 때만 해도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게 인장을 뭐 무슨 선거관리규칙인가에 인감을 날인해야 하지만 무슨 이미지로 대체할 수 있다고 돼 있다든가 뭐 약간 거지 같은 그런 규칙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규칙만 없애거나 이거 할 수 있다 규정이니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인장을 찍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때 선관위에서 인장을 안 찍는 이유로 내놓은 거 딱 한 가지 있죠. 투표하는데 투표용지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편의를 위해서 도장을 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여러분 이런 사정을 알고도 정말로 그것 때문에 투표 시간이 1초 2초라도 연장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거 못 참아요? 예? 그걸 못 참냐고요. 1, 2초를 더 들이면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1, 2초가 아니라 10분, 20분이라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한 달도 안 된 시간에 사전선거를 없애자고 주장을 하냐고. 되지도 않을 얘기를 왜 꺼내가지고 이 인감 얘기도 부정선거, 사전선거 뭐 여기에 다 포함돼 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부분만 똑 떼내서 고칠 수 있는 걸 고치자고 얘기를 했어야지 왜 거기다가 사전선거 자체를 없애자고 얘기를 하냐고요. 하기를. 또 열받았습니다. 또 열받았어요. 자, 요 투표 관리관인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요 인장 하나를 없애는데 집중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 얘기를 인정 안 하는 분이라면 아마 제가 지금 제안하는 게 어떤 내용을 개선합시다고 얘기를 해도 말 안 먹힐 것 같아요. 이 시간 1초, 투표 발급 시간이 1초 더 걸리는 거를 저 선관위에서 이유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도장 안 찍어도 돼.
예? 도장 찍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거를 그냥 수긍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요? 뭐, 기왕 선거 절차 얘기 나오는 김에, 이번에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또 벗어나는 얘기인데, 수검표라고 했죠. 수검표. 제가 요때 한참 열받아가지고,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 영상을 내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어디 선관위나 어디 국민의힘이나 보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접었는데, 이게 전에, 4.15 때 보세요. 투표,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해. 지역구를 따지면, 지역구 투표용지를, 이런 분류기에다 넣어가지고 1번, 2번 하는 거를 해요. 이거를 그냥 뭉태기로 100장씩 묶어가지고, 개수해가지고, 너 승, 너 아웃. 이렇게 결정을 했어. 엄청 빨리 걸릴 것 같잖아요. 이거 아무리 빨리 해도 10시, 11시에나 당락이 결정되고, 그때 당시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비례대표 30몇 센치네 해가지고 여기를 못 돌렸어. 못 돌렸는데도 대체로 그 다음날 10시? 이번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간당간당 하다가 19석 간당간당 하다가 툭 떨어져서 18석 되는 바람에 이제 최종 18석이 됐으니까, 아무튼 18석이 결정되는 시간도 대략 10시에서 11시 남짓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몇 시간 못 기다립니까? 차라리 푹 자고 내일 아침에 결과 보자 그러면 국민들도 편하잖아. 그거 들쑤셔가지고 무슨 6시에 왜 알아야 됩니까? 출구조사 결과를? 예? 난 우리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많아. 그 진영을 떠나서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성이 정말 빨리빨리로 그만하면 이까지 국력을 키워왔다고 하면 이제 제발 좀 먹고 살만하면 그거 좀 벗어납시다. 예? 결국 이제 핵심 내용 중에 여기 가짜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 핵심 기능을 하는 게 전자개표기,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투표 분류기. 그러면 이렇게 조작된 거를 얘가 대충 처리해서 뭔가 결과를 내고, 이런 과정이 엄청 빠를 것 같잖아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봐요. 쟤들이 무슨 수치로 전에 비해서는 속도가 얼마나 빨라가, 그럼 개뻥을 치잖아요? 딱 보세요. 이 개표소 전경으로 뉴스 첫머리에 나오는 게 막 이만한 체육관에 테이블은 막 바글바글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도 바글바글 있어. 여기다가 그냥 투표함 팍 쏟아놓고 뭘 개표를 한다고 연락이 하네? 이 개표기가 있는데 왜 이 짓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완전한 기능을 하는 로봇이라서 이렇게 팍 쏟아놓은 투표함에서 팍 쏟아놓은 투표용지를 야금야금 사람 손으로 하듯이 접어진 거 펴고,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비례는 비례대로 차곡차곡 해서 요 기계에 쏙 넣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로봇들가 있다 그러면 이거 시간 확 줄이겠죠. 근데 얘가 처리하는 시간은 100장이나 1000장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몇 분일 거야. 몇 분. 그렇다 그러면 얘가 도와준 게 뭐 있어? 이거 투표지 정리하는 거 도와줬어요? 못해. 기계가 처먹을 수 있게 딱 만들어서 넣어줘야 얘가 뿌룩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써가지고 소요된 시간이 얼마나 세이브가 됐을까요? 이 사람들이 기왕 쏟아놓은 거 한 장 한 장 간추리는 사이에, 간추리면서 한 곳에다 놓지 말고 간추리면서 눈으로 보는 대로 1번, 2번, 3번 구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로 거의 끝나. 얘가 할 일이 없어. 그래 되면. 그러면 접어진 거 펴고 방향 잡고 뒤집어진 거 펴고 이래가지고 한 곳에 갖다 놓는 시간이랑 그걸 구부리고 펴고 하는 사이에 몇 번인지는 보일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몇 번에 찍었는지. 펴고 1번, 2번, 3번 펴서 1번, 펴서 2번. 예? 꼭 무슨 카드 돌리는 거 같네? 펴서 여기, 펴서 같은 장소에다 이렇게 놓는 거랑 펴서 이렇게 놓는 거랑 무슨 차이가 나? 무슨 차이가 안 나요. 괜히 여기 한 번 더 거치는 것 뿐이야. 근데 이번에 또 웃긴 게
이거 인감 얘기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뭐 사전선거에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는 수검표를 하니까 심지어는 무슨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저 국회의원들 다 출동해가지고 사전선거하라고 동료하고 생 난리 났죠.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기계에서 해온 거, 뚝 계산돼서 나온 게 여기 100장 묶음씩 묶어놨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민주당 표 묶음에 무효표가 들어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막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증거 화면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하나를 절차를 더 집어넣은 거야. 이 수검표라는 절차를.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분류를 했으면 될 거를 사람이 잘 간추려가지고 기계가 먹게 해서 싼 거를 그 똥을 주워다가 1번, 2번, 3번 구분된 뭉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100장 묶음이라고 하면 이 100장 다발을 갖다 놓고 손으로 따라락 넘기면서 거기에 이 2번, 이제 1번 표 묶음인데 2번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뭐 이런 걸 검표하겠다는 그 내용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절차 없이 처음부터 이 사람이 검표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어우 열받아. 그래 놓고는 와 이번엔 수검표 하니까 그냥 믿고 사전에 투표합시다 그러고 미친놈들처럼 다 가서 투표를 하고 자빠졌네. 저 공병호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하면은 지가 한 표 찍을 때마다 상대방한테 25% 통행세를 내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시에 알았어요? 당선자? 예? 이렇게 한 게 옛날 방식이잖아. 이렇게 한 옛날 방식에 비해서 얼마나 개선됐다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좀 삭힙시다. 삭히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성, 성격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뭔가 막 엄청 개선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숨어있는 이런 맹점은 없는가도 근데 저는 이거는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인감 얘기도 이게 무엇이간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고작 내가 한 표 찍는 거에 도장 찍는 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냐고 그냥 내팽개 쳐버렸다면 그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전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이거에 대해서 더 문제를 직시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해서 적어도 이때 이 국힘 측의 전략을 기획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는 봤어. 예? 인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건드려도 이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으니까 그냥 그대로 갑시다. 계속해서 이걸 관철시킵시다 그랬으면 이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이걸 퍼센트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하여간 제 신념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이 인감에서 날아간 게 한 20표, 30표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설하고요. 이제 제가 열냈으니까 좀 시키고 여러분들을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그 선거 개선안을 어제 개요를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을 짚어갈 텐데 제가 거기에다가 그 개선안에 넣는 거에는 인감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적으려고요. 이런 안을 내놓으려고. 그럼 실제로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감히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개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만식으로 투표를 하면 투표를 이제 사전 당일 뭐 관내 관외를 상관없이 그냥 한 투표소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소지가 아니고 거기서 투표를 해요. 그날 낮에 이렇게 뭐 기표하고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틀을 주장했으니까 하루를 딱
딱 문을 다 걸어 잠근 상태에서 그대로 스탠바이 해놨다가 다음날 봉인지 딱 뜯고 들어와서 이틀째 투표 그대로 해. 그러면 이렇게 투표함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투표함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 켠에다가 쌓아놔. 전혀 손 닿지 않도록 해서. 그랬다가 딱 대만 장면이 그거 아니에요? 6시 땡 그렇게 해서 투표가 끝나니까 여기 기표지니 뭐 투표함이니 발급기니 이런 집기류를 와, 그 사람들 되게 빠르대. 우두둑 다 꺼내 복도로 쫙 꺼내놓고 그 옆에 있던 그 테이블 뭐 이렇게 개표하는 데 필요한 그거를 쫙 갖다 깔더라고요. 그러더니 칠판에다가 1번에 한 표 나면 우물정 하나 표죠. 2번 우물정 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TV에서 봤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표가 하다못해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하면 관내든 관외든 모든 표가 여기서 프린터로 출력이 되게 할 거예요. 그 방법을 제안을 할 거예요. 인쇄된 용지가 그나마 빈 용지도 들어올 틈을 전혀 주지 않게 하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엔 그냥 빈 종이로 롤지로 들어왔던 데서 투표 용지가 생성돼 가지고 이 안에서 투표도 하고 개표가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개표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외부에서 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그 부방대니 뭐니 해가지고 사전선거 맞겠다고 막 하는 사람들, 그분들 여기다가 딱 손잡고 밤새서요 그래도 한두 시간씩 교대해 가면서 못 들어가게 손잡고 서 있을 사람은 충분히 찾을거려? 전국 투표소에서? 그러면 되잖아요. 투표해서 개표 끝날 때까지 요게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도 아니지, 실내에서 딱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관리관 안 찍어도 돼. 이런 상황에서는 비로소 대기하는 분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인감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뭐 찍으나 안 찍으나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은 뭐 급작스럽게 끝내겠습니다. 요 계산안까지 딱 듣는 걸로 하고 오늘은 끝. 요 다음 거 또 찍어야 되니까요. 같이 열받고 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정말 끝입니다.